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봤더니요. 네, 새벽 2시입니다. 네, 새벽 2시에 뭔가 선생님은 네, 이렇게 4시간의 기적을 찍으면서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생님한테 있어서 아주 급 기쁨이 됩니다. 아주 큰 기쁨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기쁨과 함께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의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자, 그 전까지는 돌과 나무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청동이라는 것을 갖다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청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간에 땅을 파야지만 내 청동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청동이라는 것은 겁나 뭐하다는 거지? 내 선생님처럼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은 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즉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때 자, 뭐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 이때는 자, 계급이 발생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기저기서 뭐가 활발하게 되냐면 네, 정복 전쟁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요. 자, 부족과 부족이 있었어. 그런데 한 부족 같은 경우에는 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족은 청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청동을 가진 부족하고 돌을 가진 부족하고 서로 한번 붙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까? 당연한 거지만 네, 청동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이기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네, 돌을 가지고 있는 부족을 흡수해서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부족의 크기가 아니라 자, 뭐가 되게 되냐면 네, 국가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때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 최초로 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동이라는 것 자체는 뭐하다고요? 예, 겁나 귀하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은 뭐를 만들어 썼냐면 자, 청동이라는 것은 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 날카로워. 자, 그러면 날카로운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네, 푹 이렇게 찌르고 싶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어냈다는 거야? 청동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무기에는 뭐가 있냐면 네,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동기 때 만들어졌던 자, 무기 바로 뭐라고? 네, 비파형 동검이다. 요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청동이니까 반짝반짝 어떨까? 빛나는 게 이쁘겠죠. 그래서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눈에도 걸고 해에도 걸고 네, 이렇게 막 걸어보는 거야. 온몸에다가. 그치?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장신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그때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제사용품으로 역시 청동기를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제사용품으로 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네, 거울을 사용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런데 이 거울 자체가 거울이 바로 뭐냐면 청동인데 이 청동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동에 내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기 위해서는 자, 청동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이렇게 밀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듬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무늬 자체가 굉장히 거친 무늬가 나타났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거친 무늬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뭐가 좀 잘 나오냐면 자, 청동기 때 청동으로 만들어 썼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네, 비파형 동검과 네, 거친 무늬 거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미리 잠깐만 설명해 주고 가면은 너희들 청동기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니? 네, 철기 시대가 오죠. 네, 오늘 이 시간에 다 공부할 건데 자, 철기 시대가 되면요. 자, 이 비파형 동검이 뭐로 변하게 되냐면 네, 세형 동검으로 변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좀 더 이제 기술이 좋아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어떻게 한 거야? 잘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무늬 자체가 작아졌어요. 작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잔무늬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비교해서 알아야 돼. 자, 청동기 때는 뭐를 사용했다고? 비파형 동검과 네, 거친 무늬 거울이 나왔다. 그치? 자, 그렇지만 이것이 철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발전한다고? 네,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발전한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청동으로는요. 자, 뭐를 만들었어? 다고 무기, 장신구, 제사용품을 만들어졌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 일반적인 생활도구는 뭘로 썼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도구라고 한다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게 바로 뭔데? 삽질. 네, 겁나 삽질했죠? 예,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도구라든가 농기구는 뭐를 사용했느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청동기기 때문에 아, 이 시대는
지금 청동기 시대니까 정동으로 사용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예, 겁나 똘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때는 청동을 사용하지 못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청동은 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도구나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전히 뭐를 사용했냐면 네, 돌과 나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동기 때 뭐가 발생했다고? 네, 계급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청동기 때 무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무덤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무덤은 돌널 무덤이라는 게 있어.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은 바로 뭐냐면 고인돌이야. 그런데 돌널 무덤과 고인돌에는 모두 다 누가 묻혔느냐? 지도자들이 묻혔어.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만약에 청동기 때 태어났다면 네, 선생님은 네,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 묻혔을 거예요. 네, 지도자니까. 자, 앞에 있는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갖다 버려.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 발로 이렇게 뻥 차. 알았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거는 무덤에 묻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죽었다. 그러면 어디다 묻어버리냐면 네,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 묻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누구의 무덤이다? 그렇지. 지도자들의 무덤이다. 라는 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려해요. 자, 어떤 걸 헷갈려하냐면 자, 고인돌이 지도자의 무덤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돌널 무덤이 지도자의 무덤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돌널 무덤에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이나 둘 다 누구만 묻혔다? 네, 지도자들만 묻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고인돌에 대해서 서술형 1타나 찍고 갈게. 자, 고인돌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커다란 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돌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지? 무거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이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 사실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자, 그 당시가 무슨 사회였다? 네, 계급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 그 노동력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커다란 돌을 움직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이렇게 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노동력들이 존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그 노동력의 규모까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때가 되면요. 자, 여러분들 농사가 역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청동기 때 자, 처음으로 무슨 농사를 짓느냐? 네,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될 거야. 자, 여러분들 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시기는 언제야? 신석기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신석기 때 벼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구라가 되는 거야. 그건 무조건 틀렸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농사를 짓긴 지었지만 자, 어떤 농사를 지었냐면 조나 피 같은 거 농사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아니죠? 네, 조피. 조피는 여러분들 주로 먹지 않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뭡니까? 쌀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러나 신석기 때는 쌀을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벼농사는 언제 처음으로 농사 짓기 시작했냐면 바로 청동기 때 처음으로 농사 지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벼가 이렇게 쑥쑥쑥 자랐어요. 그러면 벼가 익었으면 어떻게 하지? 고개를 푹 숙여. 그러면은 벼가 고개를 푹 숙였을 때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벼를 추수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반달돌칼이야. 자, 반달돌칼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고 자, 이 반달돌칼을 통해서 벼를 뭐 했다? 자, 추수했다는 증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반달돌칼 모양 모르면은 네, 겁나 붕신이지?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반달돌칼이야. 그 다음에 자, 이 반달돌칼 외에도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도구 중에서 자, 여러분들 맷돌이 나옵니다. 자, 맷돌을 통해서는 뭐 했을까요? 네, 곡식을 갈았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자,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짓고 나왔으면 이 농작물들을 갖다가 뭔가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때 토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무늬 토기? 그렇지, 민무늬 토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민무늬 토기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시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동기 때가 되면은 점차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집을 어디다 짓기 시작하냐면 얘네가 구릉이라든가 또는 야산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땐 굉장히 황당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집을 짓는데요.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이거 산적인가 짐승인가?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 자,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굉장히 어때? 추워. 그런데 구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언덕이야. 언덕이 뭔데? 여기야. 그치? 그러니까 집을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한 꼭대기에 짓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짓는 거냐면 여기 구릉 언덕에 짓는 거야. 그러면 차가운 바람을 이 산이 뭐 해주는 거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때 움집 같은 경우에는 자, 움집의 바닥을 보잖아? 그럼 바닥이 무슨 모양이냐면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원형의 그 모양을 가진 그런 움집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방바닥을 봐봐. 우리가 지금도 방바닥을 보면 방바닥 무슨 모양이야? 네모 모양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바닥 모양이 도라에몽 모양이라든가 여러분들 방바닥 모양이 무슨 별 모양이야. 그런 집 없지. 그치? 그런 짓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사각형 모양이거나 원형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청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왕이 굉장히 어떠냐면 멍충해. 그치? 얘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신한테 다 점을 쳐야 돼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재정일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정일치 사회다.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청동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우리나라 그 청동기 때, 자, 최초로 국가가 발생하게 되지. 자,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고조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도록 할 건데, 자, 고조선의, 자, 건국신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갈 건데요. 자,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니까 하늘에 환웅이 있었어요. 이 환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 환웅이 있는데 이 환웅이 하늘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했어. 엑소도 없고 그쵸? 굉장히 지루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웅이 계속해서 이 땅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지구는 어때?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거야.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웅이 지구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치? 바람의 신, 비의 신, 그리고 구름의 신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자,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비와 바람과 그 다음에 구름의 신을 데리고 내려왔어. 자, 그런데 얘가 내려오자마자 자, 그때 이 환웅한테 다가왔던 게 바로 뭐냐면 자,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인간이 되고 싶다. 겁나 인간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환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굴에 니네가 처박혀가지고 너네가 육식동물이지만 마늘과 쑥만 처먹는다면 너네도 인간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구라를 쳤어. 그런데 진짜로 어떻게 됐냐면 호랑이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곰 같은 경우 끝까지 마늘을 우거 이렇게 먹으면서 그치? 얘는 뭐가 됐다는 거야? 인간이 됐지. 그치? 웅녀가 됐지. 그래서 이 웅녀하고 환웅하고 서로 눈 맞아. 참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러브 스토리야. 그치?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찌찌뽕 해가지고 자, 자식을 낳았어. 자, 걔가 바로 누구냐면 단군 왕검이다. 요거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 자,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냐면 일단 비, 바람, 구름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자, 얘들은 무슨 사회다? 그렇지. 농경 사회구나.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를 통해서 얘네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 갖다 우리가 토테미즘 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군 왕검을 통해서, 자, 이 당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고요. 그다음 왕검이라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제사장, 무당의 역할을 똑같이 했다 이거죠. 같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재정일치 사회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 어디에 들어서게 됐냐면 바로 고조선은 요쪽
이쪽에 고조선이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걸쳐 있었냐면 중국 만주 지역에 더 걸쳐 있었어. 그래서 서북부와 만주 지역에 자,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이때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 것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기원전 2세기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여러분들 이 기원전 2세기가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기원전 2세기를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부터를 우리는 위만 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왜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 연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연나라 사람인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와가지고 얘가 왕을 해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만 조선이다 라고 얘기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 위만이 중국 놈이네, 아, 겁나 짱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잠시 중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위만이 짱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자, 이 위만 조선이라는 이 시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기원전 2세기 위만 조선은 고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자, 왜 가장 중요한 시기냐면 자, 이때가 고조선 최고의 무슨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전성기 시기가 된다. 자, 왜 전성기가 되냐면 쌤이 고조선은 무슨 기에 발생했다? 청동기에 발생했다고 했지? 그런데 위만 조선 때 위만이 뭐를 들고 왔냐면 철을 들고 왔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조선에 뭐가 확산된 거야? 그래서 철기가 굉장히 확산됐어. 자, 그래서 이런 우수한 철제 무기를 들고서는 고조선의 파워가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그 당시 중국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한나라였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로 가면은 조금 약한 나라가 있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진나라야. 그런데 고조선이 한나라와 진나라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개무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와 진나라를 이어주면서 자,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다. 자, 고조선 최고의 전성기 바로 뭐라고? 2세기 위만 조선 때다. 요거 시험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나라는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한나라는 약골이 아니란 말이야. 얘도 뭐냐면 헐크 같은 놈이야. 굉장히 힘이 센 애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고조선을 통해서만 무역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열받았을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었고 자, 그 당시 이제 고조선의 성이 바로 어디였냐면 왕검성이었는데 자, 이 왕검성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 바로 뭐냐면 우거왕이야. 근데 우거왕이 왕검성에서 한 1년 정도를 버텼지만 결국 한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우거. 네, 그렇죠. 멸망당했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고조선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 고조선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였다는 걸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계급사회였다는 증거는요. 계급이 실제 존재했어. 자, 어떤 계급들이 존재했냐면 너희들 기억하고 가는데 상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라는 큰아버지 이런 뜻이죠. 자, 상대부 그 다음에 장군 이러한 계급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도 뭐예요? 윗상이죠. 그러니까 높은 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급들이 존재했다는 거 요거 기억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고조선 사회 하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자, 8조법이라는 8개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8조법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특히나 서술형 1타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8조법 중에서 정말 너무나 다행인 것은 자, 지금 현재 몇 개만 내려오고 있냐면 3개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는 갑자기 계산이 안 됐어. 8 빼기 3은 5잖아. 그치? 그치? 나머지 5개는 아주 다행히도 전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주 쉬운 거죠. 자, 그러면 8조법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돈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갚아주라는 거야. 도둑질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조선 사회는 생명을 존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갚아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했다는 거,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나 주인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계급사회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갚아주래. 그러면 그것이 그 누군가의 뭐가 되는 거야? 재산이 되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재산이 된다 해서 사유재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허용됐던 사회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이렇게 청동기에서 훌쩍 뛰어넘으면 바로 무슨 시기가 되는 거냐면 자 절기 시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철기는 우리나라에 자 기원전 5세기부터 퍼지다가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에 쫙 퍼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철기하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도대체 철기로 뭘 만들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일단 너희들 같아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 철이라는 건 정말로 굉장히 단단한 거지. 자 단연컨대 네, 철만큼 단단한 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자, 이 단단한 철로 너희들 가장 먼저 뭘 만들었을까? 당연한 거지만 무기를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때 철제 무기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냐면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돼. 그래서 정복전쟁이 활발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여기저기에 정복전쟁에 성공한 부족들은 뭐가 됐을까? 예, 다른 부족들을 흡수해가지고 나라가 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한반도에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가 자 이때 뭐하게 된다? 네,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반도에 등장했던 나라들 한번 볼까요? 자,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부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고구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옥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동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마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진안이 있어요. 그래서 마한, 변한, 진안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사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이 그림 자체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만약에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머리를 다 삭발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삭발할 겁니다. 삭발하고 선생님이 최용만이랑 박치기 할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 문제 1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기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청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땅을 아주 깊숙하게 파야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흙만 조금 이렇게 퍽 파잖아? 마치 이렇게 귀 파듯이 조금 이렇게 퍽 삽질을 하면요. 이 철들이 우두두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건 아니라는 거지. 자, 드디어 철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때 철제 농기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 이 농기구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 자체가 엄청나게 향상되게 돼.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인구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인구, 여러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업도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직업이 다양해지니까 전문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직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직업에 전문화된 자 그런 모습들이 자 어느 시기에 발생한다? 그렇지, 철기 시대에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자 무덤이 두 개가 나와. 자, 그 무덤의 이름이 바로 뭘까? 동무덤하고 널무덤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무덤 정도는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시험 문제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청동기 때 무덤하고 철기 시대 무덤을 얘네를 막 이렇게 섞어놔요. 쉐이크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놔. 그럼 너희들은 이거를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청동기 때는 네, 돌널무덤과 고인돌이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되면은 네, 동무덤과 널무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이 철기 시대에 생겨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를 갖다가 잘 봐봐.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갖다가 그려주고 갈 건데 자, 여기 위쪽에 부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고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옥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만이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얘기를 갖다가 잘 들어보면 일단은 북쪽에 있는 애들일수록 잘 나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일수록 똑똑해.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어도 한 가지 조금 인정할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조금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대가리가 좀 잘 돌아가는 애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붙어 있을수록 똑똑한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아 이거 허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굉장히 발전돼서 뭐가 있었느냐?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거 상상도 하기 웃기겠지만 이 왕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발전됐던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옥저, 동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왕이란 존재가 없고 얘네들은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나라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쪽팔린 애들이야. 사실 부족보다 조금 더 크니까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부족이나 별반 다름없는 애들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족장이 있었어요. 왕이 없고. 그래서 그 부족장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네, 군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부여하고 고구려도 물론 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왕의 힘이 컸을까 아니면 약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왕의 힘 자체가 어땠다? 네 굉장히 미약했다. 왕이 굉장히 허접 쓰레기였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둬야 돼. 근데 왕이 굉장히 개허접인데 왜 왕이 개허접일 수밖에 없었냐면 얘네들 자체가 무슨 나라기 때문에 연맹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맹 왕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몇 개의 부족이 연맹돼 있었냐면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 다 5부족 연맹체였다. 요거 기억하고 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부족이 있었어? 부족이 있었어? 부족이 있었어.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사실 부족 혼자는 너무나 어때? 연약하단 말이지. 그치? 자 왜 저기 침입했어요? 자 부족이 어떻냐? 네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부족은 다른 부족하고 야 우리 손잡을래? 그러면서 손잡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연맹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그냥 이렇게 연맹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맹 왕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맹 왕국에서는 왕을 어떻게 뽑냐면 5개의 부족에 각각의 부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부족장 중에서 한 명을 그냥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나 부족장이나 똑같은 놈들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네 겁나 약하다는 거야. 알았어? 자 왜? 얘들 무슨 왕국이기 때문에? 연맹 왕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리고 얘들은 부여나 고구려나 둘 다 무슨 연맹체? 5부족 연맹체다. 요거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옥저하고 동해에 자 뭐가 있냐면 군장이 있어. 그런데 그 군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군장 이름 기억해. 자 윽군가 삼노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가면 자 여러분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는 여기는 모두 다 무슨 일치 사회냐면 재정 일치 사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왕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 역할을 한다는 거지? 네, 무당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사만만 무슨 사회냐면 얘네들은 네, 재정 분리 사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가야 돼. 그러면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정치를 하는 군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정치라는 군장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지읍차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러. 그래서 너희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옥저하고 동해에서는 군장을 뭐라고 부른다고? 네, 읍군과 삼노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신지와 읍차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존재한단 말이야.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천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라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은 증거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겁나 그냥 들이밀면 돼. 네, 대주면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군이 다스리는 땅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소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예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사만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있다. 근데 이 죄인이 군장한테 쫓겨가지고 겁나 토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토끼던 죄인이 어디로 가느냐?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소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군장이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겁나 못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렇죠. 이러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못 잡는단 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이 소도는 누구 땅이니까? 천군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아하, 이 사만이란 사회는 완벽하게 무슨 사회구나? 재정 분리 사회구나.
거나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자, 각 나라들의 풍습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부여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자, 마가, 그 다음에 우가, 그 다음에 구가, 그 다음 저가에 귀족 집안들이 있었어. 그치? 자, 그래서 너희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판서해주는 모든 내용들은 미안하지만 머릿속에 100%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모르는 채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은 문제 두 문제 내가 그냥 틀려버리겠다. 나는 그냥 시험 포기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적어주는 거 정도는 너희들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단 한 가지 약속을 해주면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100%다 풀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약속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 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만나기 힘들죠. 네, 따로 뭐 만나거나 이러기는 힘드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자유해요. 난 전지현 닮았어. 네, 아주 자유합니다. 네, 뭐 이런 말 하면 이제 막 안티가 엄청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자유해요. 뭐 엑소는 선생님 남편이야. 뭐 이런 거 그죠? 선생님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지금 앞에 있는 피디님 혼자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테러 당할까봐. 예. 하지만 선생님은 자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보면요. 자,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순장 풍습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가족들을 같이 그냥 생매장 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장이야. 자, 글이 있고 얘네들은 무슨 옷을 굉장히 좋아하냐면 네, 흰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구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싸움을 잘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예를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고, 그 다음에 얘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 서옥제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뭐냐면 네, 대리 사이즈야.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는 여자를 하나의 노동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여자 집안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 노동력 하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여자네 집에다가 이렇게 오두막 같은 걸 짓고 거기서 이제 일을 좀 몇 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서옥제. 그러니까 서옥이라는 말 자체가 오두막집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옥저가 나옵니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뭐를 받았던 애들이냐면 지배를 받았던 애들인데, 자, 일단 얘는 민며느리제가 있어. 민며느리제라는 것은 뭐냐면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가 민자가 뭘까요? 네, 어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여자를 딴 데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아무한테나 결혼을 시키는 거야. 한 명이라도 이제 그 밥 먹는 거를 덜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네,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흙에 묻으면 썩잖아. 그러면 썩었을 때 살은 다 발라내고 그다음 뼈를, 이게 무슨 생선도 아닌데 내 뼈를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이 뼈를 한 곳에 같이, 가족들을 한 곳에 같이 묻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족 공동묘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동해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동해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동해 같은 경우에 책화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는 만약에 다른 마을에 어떤 산천의 경계를 만약에 침범했다고 하면, 자, 시험 문제 뭐라고 잘 나오냐면 소나 말 같은 걸로 네, 변상하는 거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책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해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 또는 자기네 산, 자기네 강, 이런 자연환경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부족 사람이 자기네 그 산에 침범했어. 그러면 이걸 되게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소나 말 내나 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삥 뜯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책화라고 해서 산과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강이 되겠죠. 산천의 경계를 만약에 누군가 침범한다면 소나 말로 받아낸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책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했냐면 족외혼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네, 같은 친척끼리 결혼 못 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당연하지. 그치?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오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누나가 있어. 근데 누나랑 나랑 결혼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좀, 네, 미치겠죠. 이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알았지? 자, 그런데, 동해만 족외혼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야 돼. 자, 그래서 동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네, 벼농사가 자,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기억하고, 특히 이 사만 중에서 벼낭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뭐가 많이 나왔냐면, 네, 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농사 국가다 보니, 농경 국가다 보니, 하늘에서 비 잘 내려달라.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비 잘 내려달라. 좋은 날씨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제천 행사를 계속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제천 행사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부여가 했었던 제천 행사가 바로 뭐냐면 영고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했었던 제천 행사는 바로 뭐냐면, 얘는 동맹이라는 걸 했어. 자, 그 다음에 동해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에는, 네, 5월제와 10월제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 그래서 각각의 제천 행사까지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네,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